2021년 2월 1일이죠.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죠?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랑 그다음에 윈민 대통령을 감금을 하고 그다음에 비상사태를 선포해버린 거죠. 계엄령을. 그리고 1년 동안 이제 지금 군부가 이제 집권을 하게 됐는데, 현지 교민 인터뷰, 이제 기사들을 찾아보면 교민 인터뷰 중에 지금 미얀마 군부 정권은 쿠데타의 아주 전문가다. 아주 총 한 발 안 쏘고 한꺼번에 그냥 집권을 해버렸다. 사실 이제 그 전에 그 선거가 있었던 거고 거기에 불복해서 일어난 거지만 21세기를 살고 있고 우리는 지금 굉장히 평온한 일상을 살고 있는데 미얀마에서는 지금 쿠데타에 사람들이 다치고 죽어가고 있는 현실. 왜 이런 일이 지금 발생한 건가요? 그러니까 미얀마는 사실상 그 역사상 계속해서 군부가 지배를 해왔던 나라고요. 2015년 11월 총선에서 그 군부 측이 대패를 하고 아웅산 수지가 이끄는 그 NLD 국민민주연맹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였던 것 같은데, 여기가 집권을 했는데 집권을 했다고 해서 민주화가 이루어졌다라고 보기보단 민주화 정권이 앞서 있고 뒤에서는 계속해서 군부가 존재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 2020년에 11월 달에 총선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NLD가 더 큰 승리를 거뒀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군부 쪽에서는 압박을 받았을 거고, 이 NLD 쪽에서는 군부를 더 축소하려고 하는, 군부의 영향력을 축소하려고 하는 개헌을 추진을 했는데, 개헌을 추진을 하려면 75% 이상, 그렇죠. 국회에 75% 이상이 찬성을 해야, 정적수가 맞춰져야 된대요. 그게 이제 아웅산 수치가 집권했을 때 조건이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의회 의석 25%는 무조건 군부한테 줘야 된다라고 하는 법안도 있었고, 그리고 국방부 장관, 내무부 장관, 치안장관을 군부가 임명하는 것. 즉 여기서 말하는 군부가 이제 군 총사령관이거든요. 이 사람이 다 임명을 하는 거죠. 또 어떤 법안이 있냐면 군부가 아무 때나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위기감을 느껴? 그럼 그냥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법안들을 고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군부 쪽에서는 압박감을 많이 느꼈고, 그래서 그러니까 NLD 쪽이랑 군부 쪽이랑 갈등이 심해지면서 이 둘이 이제 최후 담판을 벌였고 그게 결렬이 됐고, 그러면서 쿠데타가 일어난 거죠. 교민 인터뷰 그걸로 돌아가면 그 표현 자체를 뭐라고 썼냐면 이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의 전문가다 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전에도 쿠데타 집권을 한 적이 있었고, 원래 이제 미얀마가 되게 부족이 많아요. 민족들이 한 30-40개 정도 되는 민족들이 모여 사는 나라고, 이제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은 민족이 버마족. 그래서 우리가 버마라고도 얘기하고, 그렇죠, 미얀마라도 얘기하고. 여기를 식민 통제했던 게 이제 영국이랑 일본인데, 이제 여기에 반대하면서 민족의 뭐랄까 큰 어른, 네, 우리로 치면 국부, 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분이 이제 아웅산 장군이래요. 독립을 한 이후에 연정을 해보려고 하다가 이제 국무회의에서 암살을 당하거든요. 이때부터 이제 미얀마의 그 장구한 혼돈의 게이트가 열린 거. 그때 그분이 사셨고 그분이 집권했으면 또 다른 역사가 이어질 텐데. 근데 뭐 사실은 역사에 if가 없어서. 맞아. 네. 다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네. 88년 8월 8일, 그래서 8888이라고 얘기하는데 8888 항쟁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때 이제 민주화 투쟁이 있었고, 이때도 이제 군부가 무자비하게 아주 그냥 해버렸던 적이 있어서. 죽이고, 네, 그때 그래서 뭐 암살하고. 한 3,000여 명이 희생을 당했다. 그럼 굉장하죠. 그리고 성과도 있어서 어쨌든 이제 그 쿠데타로 이제 군부 세력을 잡았던 내윈이 이제 실각하고, 이제 1990년에 직선제 총선이 열립니다. 이때 이제 NLD가 전체 의석의 이제 거의 80%. 그러니까 뭐 엄청난 대승을 하죠. 그러자 이제 군부가 다시 선거 무효를 선언하고요. 2015년까지 다시 군부가 계속 집권해왔던 거예요. 80%를 투표를 해서 했는데, 네. 군부가 그게 마음에 안 드니까 무효화를 하고 다시 집권을 하고. 그러니까 뭐 이 정도 힘 있으면 뭐 할 수 있는 거죠. 네. 원래 오늘 약간 복장도 그렇네, 밀리터리 진짜. 룩으로. 아닙니다. 저는 어디까지 지금 모택동. 그래서 지금 요즘 상황 조금 더 얘기해 주시면.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선박도 얘기했지만 쿠데타의 전문가였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예전에 우리식으로 뭐 탱크를 몰고 간다든가 이런 게 전혀 없이 그냥 싹
쿠데타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냥 정권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2월 2일 날, 그러니까 바로 다음 날이에요. 쿠데타 바로 다음 날부터 사람들이 소음 시위를 해요. 그래서 뭐 냄비 두드리고 차 빵빵빵 하면서 소음 시위를 하다가 2월 4일부터 이제 거리 시위를 시작합니다. 2월 6일 날은 옛날 수도 양곤에서 한 1,000명 가까이가 모여서 시위를 했고 2월 7일부터는 10만 명 가까이의 시민들이 뛰어나와서 이제 항의 시위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2월 2일부터 했는데 한 3, 4일 만에 그렇죠. 10만 명이 모이는. 그러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응축이 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 아마 쿠데타 군부도 이렇게 예상을 못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니까 한 달이 지금 훨씬 넘은 건데 이렇게 오래 시위를 지속할 거라고는 아마도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2007년 대규모 시위 이후에 최대 규모의 시위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 좀 어때요? 군부가 지금도 탄압이야말로 이제 무력 탄압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뭐 3월 말 기준으로 하면은 250명 정도가 희생되었다 그러는데 뭐 사실은 더 많을 거고. 아마 네. 오늘 어제 기준으로 500명 정도가. 예, 그리고 그렇게 알려진 것도 이제 사망이 확인된 거지. 그렇지. 오피셜한. 네, 어디선가 뭐 실종이 됐다거나 아니면은 병원이 아닌 곳에서 죽어서 아직 발견이 안 됐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까지 치면 훨씬 더 많을. 지금 이제 미얀마 상황을 보면 그냥 일방적으로 다 이렇게 거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이제 아예 조준을 해가지고 사격을 하고 있더라고요. 국가가 국민을 지키는 게 아니고 국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살상 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도대체 헌법에 왜 군대를 둔다라고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시위하는 사람들은 그냥 드럼통이나 뭐 네, 막대기나 헬멧 쓰고 네. 뭐. 네. 새총 들고 나오고 네. 그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은데. 평화롭게 사시던 그냥 시민들인데 거기다 대고 이제 총으로 쏴니까 진짜 악랄한 거죠, 사실은.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2년 전쯤에 한 학교에서 가르쳤던 친구들이 다 미얀마 친구들이었어요. 친 스테이트, 그러니까 친이라고 하는 주, 서쪽 끝에 있는 주거든요. 거기 쪽에서 온 친구들이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로 계속 저한테 연락을 해주고 기도 같이 하자 그래서 몇 번 전화해서 기도 같이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고 있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먼 나라 이야기고 사실 지금 두 분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도 이게 진짜라고 하는 한편의 실감이 안 나는 그게 있어요. 이게 21세기에 이렇게 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일이 일어나고 있지? 근데 21세기에 대한 지나친 신뢰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건 그래요. 네. 네, 인간이라는 게 그 뭐. 처음에 노예 무역이 시작된 이후에 한 400년 정도 미국에 있었던 노예의 숫자보다 지금 뭐 있는 노예 숫자가 훨씬 더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역사가 진보한다라고 믿고 뭐 하긴 하지만 네, 뭐 늘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네. 뭐랄까 기본적인 인권이란가 이런 게 지켜지지 않고 이제 폭정이나 지금 이런 쿠데타가 벌어지고 뭐 이렇게 탄압이 일어난 것 같아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저기서 이게 벌어지는 게 동시대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느낌이 아니고 무슨 과거의 어떤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래서 더 5.18이 오버랩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진짜 내 나라의 과거의 사건을 보는 듯한 느낌이 참. 국제사회가 좀 나서서 도움을 주면 좋겠다 하는데 이게 당연히 도움은 좋겠는데 그렇지가 못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뒤에 있는 게 중국이잖아요. 중국 정부가 중국의 시민들의 말을 겁을 내야 되고 중국에 있는 시민들이 야 미얀마를 지원하는 중국이 여기서 손을 떼라고 하는 압박이 통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중국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예요. 입장이 없고 우리나라 기업과 미얀마의 정부와의 그런 관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의 국영기업 그리고 대부분의 중요 산업은 다 군부가 잡고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포스코가 미얀마 군부와 관련된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해요. 포스코도 있고 LH도 있고 네. LH도 롯데도 있고 네. 자국의 기업을 압박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돈을 끊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단지 내가 인도적이고 정의로운 말을 내뱉는다고 해서 기업이 압박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내 희생을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이거는 해야겠다라는 각오를 좀 가지셔야 돼요. 그렇지.